보통 사람의 인생,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25,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각. 여러분, 혹시 첫사랑 기억하세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새 잠 못 이루던 그 시절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현수, 25살입니다. 평범한 대학교 사학과 4학년이었죠. 현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생기지도, 공부를 잘하지도, 집이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셨죠. 현수는 장남이었습니다. 아래로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냈고, 생활비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벌었습니다. 하루 4시간 자고 수업 듣고, 알바하고, 과제하고. 그게 현수의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MT 가고, 술 마시고, 연애하고 그랬지만, 현수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현수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4학년 첫 학기, 취업 준비 스터디에서 박지은을 만났습니다. 지은은 달랐습니다. 항상 환하게 웃고,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죠. 현수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요. 지은은 현수와 달랐습니다. 집안도 괜찮고, 외모도 예뻤고, 스펙도 좋았죠.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감히? 하지만 운명은 묘했습니다. 어느 날 스터디가 끝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우산이 없었고, 현수는 작은 우산 하나를 가지고 있었죠. 저기, 같이 쓸래요? 현수가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둘은 작은 우산 아래서 걸었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적셨지만 현수는 행복했습니다. 지은과 어깨가 닿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말했습니다. 현수 씨, 커피 한 잔 살게요. 우산 빌려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꼭 사야겠어요. 둘은 버스 정류장 앞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지은이 물었습니다. 현수 씨는 요즘 뭐 해요? 취업 준비? 네. 공기업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요? 한국전력이요. 안정적이잖아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저는 대기업 준비 중이에요. 어디요? 삼성이요. 마케팅 쪽으로요. 현수는 주눅 들었습니다. 삼성이라니. 그런 대단한 곳을. 지은이 웃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붙을 자신은 없어요. 경쟁률 엄청 세잖아요. 그래도 지은 씨면 될 것 같은데요. 왜요? 그냥요. 느낌이요. 지은이 현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현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현수 씨, 혹시 저한테 관심 있어요?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지은이 껄껄 웃었습니다. 장난이에요. 근데 솔직히 좀 그런 것 같긴 했어요. 현수는 더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나쁜 감정 아닌데. 네. 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현수 씨 좋았어요. 항상 조용하지만 성실하고 스터디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현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매일 만났고 매일 통화했고 매일 문자 보냈습니다. 현수는 행복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힘들지 않았고 4시간 수면도 괜찮았습니다. 지은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지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만남 횟수가 줄었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 그래도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은이 짜증을 냈습니다. 현수야, 나 진짜 바빠. 이해 좀 해줘.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은이 말했습니다. 현수야, 우리 잠깐 시간 좀 가지자. 무슨 말이야? 그냥 좀 쉬고 싶어. 요즘 취업 준비도 힘들고 연애도 부담스럽고. 현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연애할 여유가 없어. 그럼 나도 힘든데 그래도 너 만나려고 시간 쪼개서 오는 건데. 지은이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현수는 며칠 동안 전화했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는 우연히 지은을 봤습니다. 대학 앞 카페에서 지은은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현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수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현수는 울었습니다. 25살 봄, 현수는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 현수는 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지은을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으니까요. 생활비는 더 줄였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현수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괜찮아. 얼굴 완전 헬쑥해졌어. 상관없어. 현수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지은이 생각날까봐.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한국전력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는 붙었습니다. 면접도 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현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합격했는데 누구한테 말할까?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친구들도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현수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른이 되는 거구나. 32살, 직장이라는 이름의 전쟁터. 7년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이제 32살이었습니다. 한국전력 대리, 입사 7년 차였죠.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입사 초반엔 막내였습니다. 커피 심부름, 복사, 서류 정리, 온갖 자비를 다했습니다. 선배들은 까칠했습니다. 야, 이현수, 이거 왜 이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다시 해. 네, 현수는 참았습니다. 어차피 막내니까. 3년 차가 됐을 때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현수도 선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달랐습니다. 후배에게 친절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천천히 배우면 돼. 후배가 고마워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당하기 싫었으니까 후배한테는 잘해줘야지.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른 선배들이 현수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현수, 너 후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냐?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건데요. 그러면 애들이 버릇없어져. 적당히 해. 현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친절하면 안 되는 거지? 5년 차가 됐을 때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송전탑 신설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수는 열심히 했습니다. 자료 조사, 현장 답사, 주민 설명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송전탑이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고. 현수는 설명했습니다. 보상금도 드리고 안전성도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무산됐습니다. 팀장이 현수를 불렀습니다. 이 대리,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 줄 알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찍혔습니다.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 과장이 됐지만 현수는 여전히 대리였습니다. 현수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이제 결혼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현수는 난감했습니다. 결혼? 나한테? 그래, 넌 이제 30이야. 적당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어머니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설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간호사였습니다. 역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설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현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답답해 하셨습니다. 현수야, 넌 대체 어떤 여자를 원하는 거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평생 혼자 살 거야?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수는 아직 지은을 잊지 못했습니다. 7년이나 지났는데도 가끔 밤에 술을 마시면 지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현수는 혼자 웃었습니다. 참 한심하다. 31살 되던 해 회사에 신임 여자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김소희. 26살이었습니다. 소희는 밝고 활발했습니다. 현수와는 같은 팀이었습니다. 소희는 현수를 따랐습니다.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아, 감사합니다. 소희는 자주 현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주 현수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둘 사귀는 거 아냐?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현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배 챙겨주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소희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소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선배님 좋아해요.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뭐, 저 선배님한테 반했어요. 사귀어 주세요. 현수는 난감했습니다. 소희야, 나는 싫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야. 왜요? 그냥. 선배님, 혹시 다른 사람 있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럼 왜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울었습니다. 선배님, 저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현수는 돌아섰습니다. 미안해. 그날 이후 소희는 현수를 피했습니다. 팀 분위기도 어색해졌습니다. 현수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32살이 됐을 때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직장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연애는 실패하고 결혼은 요원하고. 현수는 지쳤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현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는 무너졌습니다. 38살, 상실이라는 이름의 성장.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현수는 처음으로 어른의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왔고 친척들이 왔고 회사 동료들이 왔습니다. 현수는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현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여동생들은 울었습니다. 현수는 참았습니다. 장남이니까.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버지가 계시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현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이제 내가 가장이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부터 현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운영하시던 가게였습니다. 현수는 주말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공구들, 먼지 쌓인 나사들, 오래된 장부들.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장부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 현수 등록금 200만 원, 지혜 학원비 50만 원, 지민 교복비 30만 원.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셨구나. 현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물건을 팔고 보증금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밥도 안 드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현수는 매일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밥 드셨어요? 어머니? 응, 제대로 드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현수는 주말마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니는 회복되셨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현수야, 고마워. 현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회사 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승진은 계속 밀렸습니다. 동기들은 이제 차장이 됐지만 현수는 여전히 과장이었습니다. 현수는 체념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일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일은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35살 되던 해 다시 소개팅을 했습니다. 이번엔 현수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현수 걱정하시는 게 보였으니까요. 상대는 32살 회사원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정수진.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셨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현수 씨는 왜 이제까지 결혼 안 하셨어요? 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과거에 누구 있었어요? 있었죠. 많이 아팠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약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현수와 수진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5대의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설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편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1년쯤 사귀었을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사랑해서요? 아니요. 하지만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보다는 신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36살의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수진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도 함께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존중했습니다. 1년 후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서연. 현수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런 감정이구나. 하지만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어대는 아이, 잠 못 이루는 밤들, 지쳐가는 몸. 현수와 수지는 싸웠습니다. 당신은 회사만 가면 되잖아요. 나도 힘들어. 나는 하루 종일 애 보는데 나는 돈 벌어오잖아. 둘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대화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몰라.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아. 나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8살이 됐을 때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게 인생이구나. 45살, 평범함이라는 이름의 행복. 7년이 또 흘렀습니다. 현수는 이제 45살이었습니다. 한국전력 부장, 입사 20년 차였죠. 딸 서연이는 이제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현수는 매일 아침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랑 싸웠어. 왜? 친구가 내 인형 뺏어갔어. 그래서? 나도 뺏어왔어. 현수는 웃었습니다. 그건 안 되지. 말로 해결해야지. 말 안 들어. 그래도 말로 해야 해. 폭력은 안 돼. 알았어. 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응. 서연이는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중견이었습니다. 후배들이 많았고 현수는 그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현수는 자신이 막내였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잘해줬습니다. 후배들은 현수를 좋아했습니다. 부장님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동료들도 현수를 인정했습니다. 승진은 늦었지만 사람은 좋았으니까요. 40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다시 아프셨습니다.
이번엔 암이었습니다. 위암 3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하면 5년은 사실 수 있습니다. 현수는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수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동생들도 함께였죠. 오빠, 엄마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수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재활이 중요합니다. 현수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깨어나셨습니다. 현수야. 네, 어머니. 내가 살았구나. 네, 사셨어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고생시켜서.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3달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셨고 천천히 회복되셨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 사세요. 아니야. 나는 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희들 다 잘 컸으니까. 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41살이 됐을 때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부장님, 지금 나가시면 3억 드립니다. 현수는 고민했습니다. 3억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당장 대출도 갚고 여유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상의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3억이면 큰 돈이긴 한데요. 맞아요. 근데 나가면 다시 일자리 구하기 힘들 텐데요. 그것도 그래요. 현수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대출 잔액 1억 5천. 딸 학원비, 생활비, 보험료. 매달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결정했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담당자가 놀랐습니다. 부장님, 3억인데요.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돈보다 일이 좋아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는 남았습니다. 동료들 중 10명이 나갔습니다. 현수는 남은 사람들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40살이 됐을 때 서연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사춘기였습니다. 아빠, 나 혼자 있고 싶어. 왜?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왜 저래요? 사춘기예요. 다 그래요. 나도 저랬나? 당연하죠. 현수는 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문 열어봐. 싫어. 아빠가 들어간다. 현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뭐가 힘들어? 친구가. 나 싫대. 왜? 몰라. 그냥 싫대. 그게 무슨. 아빠는 몰라. 서연이는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못생겼어? 아니야. 우리 딸 예쁘지. 거짓말. 친구들이 다 나보다 예뻐.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빠는 몰라. 현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빠도 너희 나이 때 힘들었어. 친구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진짜? 응. 그래도 견뎠어. 그러다 보니 지나가더라. 나도 그럴까? 당연하지. 서연이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딸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43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4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현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조용히 잠든 듯이.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현수는 울었습니다. 여동생들도 울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왔고, 어머니의 친구들이 왔고,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현수는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셨습니다. 나란히 누워 계신 두 분. 현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함께 계세요. 저희는 잘 살겠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우연히 지은을 만났습니다. 지하철역에서 17년 만이었습니다. 지은은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주름이 생겼고, 머리도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지은도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야? 지은아. 잠시 침묵.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너는? 나도. 결혼했어? 응. 너는? 나도. 딸 하나 있어. 나도. 아들 둘. 그래. 또 침묵. 지은이 말했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그때 일.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그래도 미안해. 현수는 웃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나 지금 행복해. 다행이다. 너도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럼 잘 살아. 응. 너도. 지은은 떠났습니다. 현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구나. 45살 되던 해, 현수는 승진했습니다. 차장이 됐습니다. 늦은 승진이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현수 차장, 축하해. 고마워. 이제 임원 코스네. 글쎄, 현수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집에 와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축하해요. 서연이도 기뻐했습니다. 아빠, 대단해. 현수는 가족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셋이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았다. 특별한 것도, 대단한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45살,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함이 바로 행복이구나. 55살, 상실이라는 이름의 시련. 10년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이제 55살이었습니다. 한국전력 상무, 임원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임원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수지는 52살,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50살이 됐을 때 현수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끔 어지러웠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꼭 가봐요. 현수는 마지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뇌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는 3cm 정도입니다. 악성인가요? 검사 결과로는 양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해야 합니다. 현수는 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뇌종양이래. 수진은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술해야 돼. 위험해요? 모르겠어. 현수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구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현수는 그 사이 회사 일을 정리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상무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고마워. 빨리 돌아오세요. 응. 현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집에서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 수술 받는 거 알지? 응. 무섭지? 아니, 아빠 괜찮을 거야. 서연이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수술 전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25의 사랑, 30의 실패, 40의 결혼, 50의 질병.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수진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진과 서연이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동생들도 왔습니다. 오빠, 괜찮을 거야. 응. 하지만 모두 불안했습니다. 8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종양은 제거했지만 뇌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언어 중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활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현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틀 후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현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말이 안 나오지?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현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활은 힘들었습니다. 언어 치료사와 매일 연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매일 같은 연습의 반복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말이 나왔습니다. 현수. 6개월이 지나자 문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1년이 지나자 거의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조금 느렸고 가끔 더듬었습니다. 현수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1살이 됐을 때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상무님, 돌아오셨네요. 응. 현수의 말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기다려줬습니다. 현수는 감사했습니다. 53살이 됐을 때 서연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였습니다. 현수는 기뻤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합격 발표 날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나 붙었어. 현수도 울었습니다. 잘 했어. 서연이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네, 잘 한 거야. 하지만 행복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왔습니다. 54살이 됐을 때 수진이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현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현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술은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수진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10시간의 대수술이었습니다. 현수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수진이를 살려주세요. 서연이도 왔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수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10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혼수 상태입니다. 현수는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혼수 상태로 석 달을 버텼습니다. 현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매일 왔습니다. 엄마, 나야. 서연이야. 일어나. 하지만 수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어느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수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왜 이래? 하지만 수지는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울었습니다. 서연이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이 왔고, 회사 동료들이 왔고, 친척들이 왔습니다. 현수는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55살, 현수는 혼자가 됐습니다. 65살,
고독이라는 이름의 성숙.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현수는 이제 65살이었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이제 28,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자 이준우, 3살이었습니다. 현수는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수진이 죽은 후 현수는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56살이 됐을 때 서연이가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31살 회사원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현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현수는 울었습니다. 수진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식이 끝나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다 키워주셔서요. 당, 연한, 거지. 서연이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59살이 됐을 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준우였습니다. 현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현수는 울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손자 봤어? 예쁘지? 60살이 됐을 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상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워. 상무님 같은 분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현수는 웃었습니다. 퇴근길, 현수는 회사를 돌아봤습니다. 33년. 인생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냈구나. 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직 후 현수는 무료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낮잠을 잤습니다. 서연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아빠, 밥 드셨어요? 응. 뭐 하세요? 아빠, 밖에 좀 나가세요. 차나. 그래도요. 현수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걱정해서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는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바둑도 두고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름은 박철호, 63살이었습니다. 철호도 혼자였습니다.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현수야, 혼자 사니까 외롭지? 응,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자주 어울렸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소주도 마셨습니다. 어느 날 밤 술을 마시며 철호가 말했습니다. 현수야, 우리 인생 뭐였을까? 모르겠어. 나는 평생 일만 했어. 그런데 남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후회는 안 해. 최선을 다했으니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살이 됐을 때 현수에게 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 협착증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인가요? 네. 안 하시면 걷지 못하게 됩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3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현수는 견뎠습니다. 64살이 됐을 때 철호가 죽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현수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관 안에 철호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현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호야, 잘 가. 현수는 울었습니다. 친구가 하나씩 떠나는구나. 65살이 됐을 때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 거예요? 하나. 님이 정하시는 거야. 할아버지 죽으면 나 슬플 거야. 현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준우 보고 싶을 거야. 그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응.
할머니도 있어요? 응. 할머니도 있어. 65살. 현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있었고, 딸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75살. 쇠약이라는 이름의 준비.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현수는 이제 75살이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귀도 잘 안 들렸고, 눈도 침침했고, 기억력도 나빴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이제 38,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준우는 13살, 중학생이었고, 동생 지우는 8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70살이 됐을 때, 현수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도 드시고, 두뇌 활동도 하셔야 합니다. 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라니,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현아, 나, 치매. 그래.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현수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잊으면 어떡하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식후에. 하지만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서연이가 알람을 맞춰줬습니다. 그래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현수는 집 주소를 잊어버렸습니다. 밖에 산책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서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디 가신 거예요? 집을 몰라. 현수는 울었습니다. 서연이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현수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했으니까요. 서연이네 집에서 사는 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사위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현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현수를 잘 대해줬습니다. 할아버지, 밥 드세요. 고마워.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그래. 준우와 지우도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현수는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 할머니와 만났을 때 이야기,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72살이 됐을 때 현수는 또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가벼웠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받았습니다.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약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수는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73살이 됐을 때 치매가 악화됐습니다. 중기 치매로 진행됐습니다. 가끔 서연이를 못 알아봤습니다. 넌 누구야? 아빠, 나야. 서연이야. 현이. 현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끔 수진을 찾았습니다. 진아. 어디 있어? 서연이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왜? 아프셔서요. 현수는 매번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74살이 됐을 때 현수는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노인에게 폐렴은 위험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더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75살이 됐을 때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수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죽는 게 무서워요? 왜요? 할머니 만날 수 있으니까. 준우는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현수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준우 곁에 있을 거야. 어떻게요? 속에. 75살, 현수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90살, 마지막이라는 이름의 완성. 15년이 또 흘렀습니다.
현수는 이제 90살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냈고 대소변도 혼자 못 봤고 밥도 혼자 못 먹었습니다. 중증 치매로 대부분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맑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이제 53살이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손자 준우는 28, 회사원이었고 손녀 지우는 23,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빠, 밥 드세요. 현수는 입을 벌렸습니다. 서연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였습니다. 잘 드셨어요. 현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80살이 됐을 때 현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말기로 진행됐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그때마다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아빠, 왜 우세요? 현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85살이 됐을 때 현수는 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도 폐렴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위험합니다.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살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링거를 맞고 온갖 기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빠, 나 서연이에요. 아빠, 딸. 현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현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현수는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약해졌습니다. 87살이 됐을 때 어느 날 현수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를 봤습니다. 현이. 서연이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알아보세요? 응. 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힘드셨죠? 네. 이야. 사랑해요, 아빠.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몇 분 후, 현수는 다시 멍해졌습니다. 서연이를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봤으니까. 89살이 됐을 때 현수의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밥도 거의 못 먹었고 물도 못 마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서연이는 각오했습니다. 준우와 지우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인사드려. 준우와 지우는 할아버지 곁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현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90살이 됐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수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현아. 네, 아빠. 고마워. 뭐가요? 다.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아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야. 너는 잘 했어. 현수는 손을 들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이, 네, 있어. 현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웃고 있어.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진아, 나 간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손주들. 모두 현수를 기억했습니다. 성실했던 사람, 친절했던 사람, 평범했던 사람, 하지만 훌륭했던 사람. 서연이는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장례가 끝나고 현수는 수진 옆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현수, 1970-2060.
평범하게 살았으나 훌륭하게 살았다. 그 옆에 수진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정수진 1973-2028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두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에필로그.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현수, 평범한 사람. 사랑하고, 아프고, 이별하고, 견디고, 성취하고, 늙고, 만나고, 상처받고, 그렇게 90년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것도, 대단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사랑했고, 책임졌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수는 수고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보통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